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질환별 영상 소개를 맡은 저는 흉부외과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성남시의료원 재활의학과 홍지성 선생님을 모시고 50견의 비수술적 치료법과 예방운동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50대가 되면 갑자기 우리 몸에 불청객이 노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중 흔하다면 흔할 수 있는 질병이 바로 50견이라고 하는 어깨 통증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50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수술 없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50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막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관절막이 점점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깨 관절막에 염증이 생김으로써 그 관절막이 어깨 뼈에 딱 붙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유착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 어깨 운동 범위가 감소를 하면서 어깨를 잘 못 움직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하게 유착성 관절막염 또는 50대에 호발하니까 50견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주변에 보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요. 맞습니다. 따로 잘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보통은 뭐 당뇨가 있거나 갑상선 질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더 잘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좀 있고요. 50대, 60대, 요즘은 이제 40대 후반도 좀 있긴 한데, 특히 여자에게서 호발한다는 보고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 이런 진료를 좀 제가 보다 보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다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 같고, 오히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 길에서 넘어진다든지 손을 짚거나 아니면 걸어가면서 어디 뭐 이렇게 부딪혔다든지 그런 어떤 충격이 있고 난 후에 갑자기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내원에서 보니까 50견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50견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학회나 연구에서 보통 보고되는 원인들은 노화에 따라서 어깨 관절의 어떤 퇴행성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다, 뭐 석회성 건염이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장기화되면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깨 주변의 어떤 외상성 충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콕 집어서 어떤 하나가 딱 있다는, 규정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어깨 관절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제한되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 질환은 네. 보통 수술을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 50견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질병일까요? 사실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은, 이제 50견을 보게 되는 의사 선생님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과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각자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의학과 의사이고, 어떤 수술보다는 제가 주사나 아니면 운동 같은 이제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하죠. 그런 거를 대부분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20, 30% 정도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어떤 회전근개 같은 것들이 중등도 이상으로 파열이 돼서 거의 끊어질랑 말랑 하는 그런 상태에서의 50견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어깨에 어떤 다른 이상이 없고 유착만 생겨 있고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랑 어깨 운동 범위가 감소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수술을 하기보다는 수술이 아닌 치료를 먼저 해봐야 되는 게 우선이고, 제 경험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었을 때 좀 더 좋은 예후나 결과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50견은 단순히 수술을 해야 되는 병으로 이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비수술적인 다른 치료 방법도 있었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환자를 보신다면 보통은 어떻게 치료를 권유를 하시는 편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학적 검사를 해서 어떤 뭐 다른 어깨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봐야 되겠고요. 뭐 관절 운동,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를 또 이제 제한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이제 영상 검사를 좀 해서 어떤 석회가 있는지, 아니면 관절염이 심한지, 뭐 다른 어떤 종양이나 이런 원인 질환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나 뭐 MRI 같은 그런 촬영들은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뼈 스캐닝 검사라 같은 것도 어떤 종양이나 이제 우리가 CRPS라고 하는 복합 국소 통증 증후군 같은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보통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는 거는 어깨에 있는 다른 원인 질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오십견을 진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증상 정도를 파악을 해서 초기라든지 뭐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이제 주사보다는 환자분한테 먼저 맞춤형으로 운동을 먼저 권해드리고, 그거를 먼저 교육하고 나서 그 치료를 하면서 보는 게 저희 어떤 진료 철학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운동 치료를 먼저 권하시는 건데요. 네. 만약에 환자분이 어깨가 너무 통증이 생겨서 운동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오셔서 외래에 오셨는데 운동을 충분히 제가 교육을 드리고 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임상적으로 이제 경과가 안 좋거나 호전이 안 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3-4차례 정도에 걸쳐서 주사요법을 좀 시행하게 됩니다. 염증도 줄이고, 그리고 유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녹이고 풀려서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통증이 그래도 너무 심하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신경마취 주사를 좀 놓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주사를 맞고 난 뒤에 다음에 그런 주사 치료 이후에 환자의 경과는 보통 어떨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주사를 맞고 나면 우선적으로 이제 통증이 바로 좀 줄어듭니다. 약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치료의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본인의 신체적인 특성, 오십견의 양상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맞춤 운동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이제 주변 근육이나 인대들이 더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런 운동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서 하시면서 집에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보통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이제 올바른 운동법도 해야 되고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하나씩 좀 제거를 하면서 저희 의료진 그리고 치료사들과 같이 이제 해결을 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치료에 대한 경험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한테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의료진을 전적으로 좀 신뢰를 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좀 드리게 되는데, 이 치료라고 하는 게, 오십견이 갑자기 어제 바로 딱 생겨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몇 개월, 뭐 길게는 1년, 2년을 이렇게 고생하시다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치료를 한다고 바로 번개처럼 다음날 딱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라서, 한 주 동안 저를 여러 번, 한 3-4번 정도 보시는 동안에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주셔야, 그리고 또 통증의 운동을 하면서 극심한 통증들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참아주셔야 이 좋은 결과물, 좋은 예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열심히 꾹꾹 참고 운동을 해서 다음 주에 저를 보셨는데 전보다 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환자분한테도 감사드리기도 하고, 정말 고생하셨다고 좀 이렇게 위로도 좀 드리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흔히들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처음 오시면 50견이라는 게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반 정도의 50% 정도의 치료를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 50%는 환자분이 좀 저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이 저를 믿고 꾸준하게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 아파도 그걸 참고 또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반 정도의 지분을 갖고 치료에 임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2,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50견은 아무 치료를 안 해도 갑자기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는 되게 신기한 질환이라서 근데 문제는 그 2, 3년 동안 잠도 못 자고 옷도 못 갈아입고 화장실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떤 분들은 우울증까지 오신다고 하니까 되게 힘든 질환입니다. 근데 너무 참지 마시고 저희 성남시 의료원에 또 재활의학과에 같이 오셔서 고민을 하시고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까지 해결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환자분들께도 저희한테도 보람차고 정말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도 저희는 안 할 거고 치료도 가능하면은 우리가 운동치료소부터 치료하면서 환자분들이 안전하고 믿고 찾아오시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성남시 문을 두드리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50견 환자분들 이제 참지 마시고 실력을 갖춘 성남시 의료원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잘 치료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50견의 비수술적 치료법과 예방운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도 쇠약해지고 기력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약해진 신체와 더불어 의지조차 약해진다면 삶의 활력을 잃게 되겠죠. 삶의 활력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